11-6번 다음은 그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y는 절대값에 절대값 x 마이너스 1 빼기 절대값 x 빼기 3 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고 치역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치어 보면은 얘는 이제 뭐가 씌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쌤이 아까 별표 5개 친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예진이랑 유진이는 먼저 누구 그래프를 그린다? 요 절대값 안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y는 절대값 x 첫 번째로 마이너스 1 빼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그래프를 그릴 거고 얘들아 이제 아까처럼 플러스가 아니고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아까랑은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날 거야. 자 근데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는영되는 값이 1이고 는영되는 값이 3이거든. 그래서 주르륵 해서 x는 1 그 다음에 주르륵 해서 x는 3 선을 2개를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우리가 작은 쪽 그지? 왼쪽이니까 둘 다 음수거든? 그럼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없어지고 여기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이쪽에는 다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정? 반대가 될 거 아니야 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 가운데 놈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x 빼기 1은 양수고 x-3은 음수라서 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2x 빼기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맞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1이랑 3을 대입해 보면 돼. 여기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3 대입해봐. 그러면 2 나오지. 그럼 우리가 제대로 지금 식들을 다 구한 거야. 그럼 이쪽에 쉽게 생각해서 여기 마이너스 2 있고 여기 플러스 2 있거든? 그러면 얘는 그냥 1차원 함수 이렇게 쭉 이어주면 되겠지. 그지? 근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뭘 그린 거냐면 절대값 안에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러면 쌤 이제 뭐 한다고 했었냐면은 자 우리 이제 전체 절대값이잖아. 그럼 쌤이 뭐라고 했어? 이제 요 절대값 안에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x축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접어 올릴 거라고 했지. 근데 마이너스 2랑 2니까 x축은 정확하게 어디 있겠어? 정중앙에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 알겠어? x축이? 왜 x축이 y는 0이니까. 그지? y는 2랑 y는 마이너스 2 정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요걸 이제 밑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리면은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지. 요거 됐어? 납득됐어 얘들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렸고 요건 당연히 얼마일까 얘들아? 1이랑 3이네? 정중앙이네? 그럼 이거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런 관계들 잘 봐놓고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모양이 되고요. 자 그럼 치역은 함수값은 이제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만 존재해? 마이너스 2도 뒤로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됐겠지? 그지? 함수값은 0에서 2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치역은 y는 0 이상 2 이하가 될 겁니다. 오케이? 우리 전체 절대값 그래프 그린 거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얘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얘들아. 정석해서 y는 절대값 fx 꼴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 그래서 y는 fx 그래프 그리고 윗부분은 그대로 두고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 그지? 그 얘기를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온다는 소리야. 자 다음 페이지에 얘들아 11-7번 11-7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방정식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4의 그래프를 그리네.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어떤 그래프야? 둘 다 뭐 있어? 둘 다 절대값 있는 그래프지. 그러면 쌤이 이건 어떻게 하자 그랬지? 제일 마지막에 한 거 우리 몇 사분면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 맞아, 1사분면 그래프를 그려. 즉 x도 양수 y도 양수일 때 이면 C x 플러스 y는 4 그래프가 되거든? 근데 이거는 1사분면에만 존재하는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얘 x 절편도 4고 y 절편도 4거든.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가 생겼을 거야. 그럼 요렇게 한 다음에 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요거를 차례차례로 굴려주면 돼. 얘들아 x축 대칭시키고 이걸 또 y축 대칭이네. x축 대칭시키고 이걸 또다시 y축 대칭시키고. 그러니까 차례차례로 x축, y축 원점 대칭을 다가락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는 마이너스 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달 거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도형 되겠어? 내변의 길이가 다 똑같고 심지어 여기가 또 몇 도니까 얘들아 45도니까 이쪽도 몇 도일 거야? 45도일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몇 도 되겠어? 90도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도 같으니까 무슨 사각형 될 거다? 정사각형이 되겠지. 그치? 정사각형이 될 거고 2번에서 원하는 거는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요거 하나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돼? 2배? 그치, 4배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4, 여기 4 해서 4, 4, 16에 나누기 2 하니까 하나가 8이거든요. 그래서 8을 4배 하면은 답이 얼마 된다? 32가 되겠지. 그치? 응. 자, 요렇게 우리가 도형의 넓이까지 다 이쁘게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요거를 업그레이드 한 게 얘들아 다음 페이지 문제거든요. 11-8번. 11-8번. 유진이 여행 갔다 와서 밀린 보강들을 하느라 피곤한 건가? 자, 요거랑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1. 자, 요 그래프가 만나지 말래요, 얘들아. 그러면은 자, 절대값 얘도 절대값 두 번 씌워져 있거든. x에도 y에도. 그럼 얘들아 이것도 몇 사분면 그래프 먼저 그려? 1? 1사분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래서 x는 0 이상 y는 0 이상일 때 x 플러스 2y는 2가 되지. 그지? 그래서 요것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자, 그러면은 y에 0 넣으면 x값 2고요. 그 다음에 x에 0 넣으면 y값 1이네. 그지? 그래가지고 요렇게 절편 두 개 이어주면은 요렇게 생겼어. 요거를 또 어떻게 하면 돼? y축 대칭도 시키고 그 다음에 x축 대칭도 시키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도 이렇게 시키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무슨 도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얘들아? 그치, 마르모가 될 겁니다. 자, 마르모가 있고 그럼 얘랑 이제 만나지 말래. 그럼 얘들아 요런 거는 우리가 m으로 묶어내주는 게 좋아. 그러면은 y는 m 가로 x-1 플러스 얼마? 1 되거든. 자, 그러면은 이게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여기서? 항상 1, 1을 항상 진화를 캐치를 딱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m의 역할은 뭐야 얘들아? 기울기인 거예요. m은 기울기 역할을 할 거고 그럼 우리 이제 m의 범위를 정하랬으니까 우리는 뭘 관찰할 거다? 기울기를 관찰을 할 거야. 자, 그러면 1,1을 딱 집어넣고
1,1을 찍어놓고 그럼 얘들아 이게 뭐 했으면 좋겠대? 안 만났으면 좋겠잖아. 그러면은 요것도 요런 애매한 점, 요 변 위에 있는 점들은 상관이 없을 거거든? 그럼 이 꼭지점 위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지낼 때 요렇게 지냈을 때나 요렇게 딱 그었을 때 그럼 어때? 요 사이에 있으면 얘들아 어때? 요 도형이랑 만나지가 않는 건 거 알겠어? 자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 요때는 기울기가 얼마 되냐면은 1 감소할 때 1 증가하니까 요때는 기울기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얼마 될 거고 1 될 거고 요때는 평행하니까 x축이랑 기울기가 얼마 될 거야? 0 되겠지. 그러면 요 사이에 있을 때 안 만나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0보다는 작다라고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요런 문제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볼 문제야. 수능스러운 문제야. 모의고사스러운 문제고 이런 문제 적응을 잘하면은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얘들아 11-9번이 있어. 11-9번 11-9번 이제 거기는 누가 나오냐면 가우스 기호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가우스라는 기호가 나오거든. 자, 11-9번. 근데 우리 이것도 그 필기 하나만 해볼까? 가우스 기호에 대한 거 필기 하나만 해볼까? 이게 사실은 얘들아 가우스 기호는요 이거를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얘들아 교과서에 나오는 기호는 아니야. 그래서 항상 요 기본 문제 봐봐. 기본 문제 보면은 정의를 해줘. 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뜻해. 그러니까 이 기호 자체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되고 자 얘들아 최대 크지 않다. 쌤은 사실은 크지 않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 크지 않다는 말보다는 너네한테 직관적인 건 거야. 그치? 작거나 같은 나보다 작거나 같은 애 중에 제일 큰 정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우스 여기가 정수야 얘들아. 정수.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올까? 정수면 당연히 정수 그대로 나와요. 정수 그대로 나올 거야. 자, 쌤 뭔 얘기를 해줄 거냐면 요건 필기를 안 해도 돼 얘들아. 그러면 가우스 2.5라고 해볼게. 그럼 이건 2.5보다 작거나 같은 애 중에 제일 큰 정수거든? 얼마야? 2. 그러면 가우스 3.7이면은 얘는 얼마야? 3.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가우스 마이너스 1.7은 얼마인가요?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왜냐면 이게 쌤이 왜 퀴즈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를 툭툭 뗐어 얘들아? 소수점을 툭툭 뗐지. 그러니까 니네가 그건 맞아. 가우스 값은 무조건 무슨 값이야? 정수 값이야. 정수 값인 건 맞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소수점 떼버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끔 간혹 잘못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그럼 소수점을 떼버리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1이 크니 마이너스 1.7이 크니? 마이너스 1이 크지? 근데 나는 나보다 뭐 한 애 중에 작거나 같은 애 중에 최대의 정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우스 기호를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이 가우스하는 x값에 근사값을 정해. 그러니까 연속된 정수 사이의 갓업.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필기를 해 얘들아. 부등식을 구해놓고 나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느 쪽에 있는 놈을 고르면 되겠어. 맞아. 왼쪽에 있는 놈을 무조건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요거랑 가우스 x가 n값이다는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응? 자, 우리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부등식으로. 그거를 좀 잘 봐두시면 쌤이 좋겠다. 응? 자, 그래서 우리 가우스 기호를 이렇게 했고, 자, 마이너스 1, 2, 3, 3이 할 때 다음 함수 그래프 그리래. 그러면 우리 1번이 제일 노멀한 가우스 그래프인데요. 우리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얘들아 잘 봐. 가우스 값은 요렇게 몇 칸 차이일 때? 한 칸 차이일 때 한 개로 결정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얘네 두 개는 마이너스 1이랑 3은 몇 칸 차이나 지금? 4칸이나 차이 나지? 그래서 요 안에는 가우스 값이 엄청 많을 거야. 그래서 요로 했을 때는 지금 예지랑 유지가 뭘 쓰냐면 가우스 값을 다 뜯어야 돼. 어떻게 뜯냐면은 한 칸 단위로 뜯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뭐일 때? 0일 때, 0에서 어딜 때? 1일 때, 1에서 어딜 때? 2일 때, 그 다음에 2에서 3일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x는 3은 따로 보셔야 돼요. 알겠어? 요 범위마다 그럼 요렇게 되면 가우스 값이 얘는 얼마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왼쪽에 있는 거 나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얼마 되는 거야? 0, 1, 2 얘는 얼마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요거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자, 얘들아 이거 봐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를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를 그릴 건데 얘네는 다 함수값이 얼마인 거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사이에는 요렇게 다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 다음에 0이랑 1 사이에서는 다 함수값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러면은 0이랑 1 사이에는 다 1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이랑 2 사이에서는 다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래가지고 또 1이네 이렇게 해서 1이다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2에서 3 사이에서는 다 함수값이 2인 거예요. 그래서 2구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2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일 때는 얼마가 된다? 3이다 해서 이렇게 점을 하나만 찍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가우스 기호 그래프가 되는데 그래서 요건 기본 가우스 그래프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요렇게 무슨 모양처럼 생긴다? 이렇게 마치 계단처럼 생겼어.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한 칸씩 뜯어가지고. 알겠지? 이렇게 계단 모양 생겼고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정수일 때 정수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그치? 자, 꼭 여기 요거 쌤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채우고 비우고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도 동그라미 채우고 여기도 동그라미 채우면 이건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그래프 그거 너네 설명할 때 최고 이벤트가 있잖아. 세뱃돈 안 받는? 아니 안 받진 않을 것 같은데 너네는 세뱃돈 받으면 그러면
너네가 다 가져? 아니면 어머님 가져가셔? 너네 용돈에 그때가 달라. 자, 이거를 그리세요. 자, 이것도 x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거든요. 그럼 여기 또 얘들아 뭐가 있기 때문에 가우스가 있기 때문에 범위는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하고 x는 3일 때는 또 따로 보셔야겠지. 그지? 요거는 따로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럼 얘들아 요거일 때는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 요거는 0, 요거는 1, 요건 2가 되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시계값도 y는 얘는 x 플러스 뭐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얘는 y는 0이니까 뭐가 될 거고 x가 될 거고, 얘는 y는 x 빼기 1이 될 거고, 얘는 y는 x 빼기 3이 되겠지. 그리고 3일 때는 그냥 대입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y 값이 0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식을 다 구해놓고 이제 또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보자. 얘들아 잘 봐. 근데 쌤은 여기서도 쌤 2년 이상. 자, 여기서도 유진이랑 예진이가 관찰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이거 다 뭐는 안 바뀌어 지금? x는 똑같잖아. 그럼 뭐는 안 바뀌어? 맞아, 기울기는 안 바뀌는데, 그러면은 무슨 이동한다고 볼 수 있어? 맞아, 평행이동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x 플러스 1 x 됐잖아. 그럼 이 말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얼만큼 평행이동했다? x축 방향으로 1이 아니고 도형이니까 플러스 1만큼. 그치, 플러스 1만큼 평행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일단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1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비워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 얘들아. 근데 요거를 계속 옆으로 몇 칸씩 움직이면 돼.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는 그래프인 거 알겠어? 그래서 요런 것도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평행이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관찰을 해주면 좋지.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도 옮겨서 요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도 옮겨서 요렇게 생겼고, 마지막으로 3일 때는 함수값이 0이더라 해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 무조건 요렇게,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요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요렇게 한 개씩 차이 나도록 범위를 끊어줘야 돼. 근데 여기가 만약에 x가 아니고 몇 x였으면 2x였잖아? 그럼 2x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알겠죠? 여기는 x라서 그렇고. 자, 그 다음 옆에 마지막 3번. 절대값도 있는데 막 가우스도 있는 완전 난리가 난 상황이네. 완전 난리가 난 상황이고. 자, 얘들아 잘 봐. 자, 선생님 그 얘기를 할걸. 자, 가우스 기호 안에서 x 더하기 만약에 정수잖아. 요거 책에 좀 써놓을까? 그러면은 얘는 끄집어낼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 정수. 정수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또 좋아.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좀 쉽냐면은, 물론 이걸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얘를 가우스 x 마이너스 2라고 고쳐도 괜찮다 이거야. 알겠어? 자, 요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좋아. 그럼 이것도 역시나 지금 뭐가 있냐면 얘들아 비교를 해봤지. 전체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 안에 거를 그려놓고 밑에 있는 걸 위로 뭐 할까? 접어 올리는 게 좋아요. 그치? 근데 또 여기 가우스 x로 쌤이 이쁘게 꺼내놨으니까 가우스 값은 쟤랑 또 똑같겠지? 그치? 또 범위를 똑같이 나눠보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는 3일 때 그럼 요거를 y값을 구해보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몇 x지? 3x 그래프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0일 때는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2, 4일 때는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될 거고 2일 때는 이제 얘는 0이 되겠네. 요거 2니까 가우스 값이. 그 다음에 마지막 3일 때는 그냥 3 대입해버리면은 3 곱하기 1이니까 요거는 3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이제 요거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부족하네. 좀 땡길까. 자, 이렇게 된다, 그죠? 유진아.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얘들아? 여기 뭐였어, 1 대입? 3 나오고 3. 그지? 그러면 3. 그럼 여기 등호 있으니까 채워놔야 돼. 그리고 0 대입하면 얼마나? 0 되지. 그럼 얘는, 근데 등호가 없었으니까 비워놔야 돼. 그럼 얘는 요렇게 이어주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대입하면은 지금 0 대입하면 0이고요. 0 대입하면 0이고요. 그 다음 1 대입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2 나오거든요. 하나, 둘.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놓고. 그지? 그 다음에 우리 1에서 2, 4일 때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생겼고, 그지? 그 다음에 2랑 3일 때는 다 0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지막으로 3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은 3이. 그러면은 이런 해괴망측한 그래프가 되는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절대값 안에 그래프 그린 거거든? 근데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요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뭐 해야 돼? 접어 올리셔야 돼. 그치? 그럼 요 부분은 양수니까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럼 이 부분은 접어 올려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2는 얼마 되겠어? 2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당겨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었던 게 플러스 1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되고, 요것도 마이너스 2자리에 올 거니까, 플러스 2자리에 올 거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어차피 x축 위거나 위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되겠지, 그래프가. 그래서 이런 건 뭐 이렇게 다 보고 그리는 수밖에 없지, 그지?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노가다를 하셔야 된다. 그래프를 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쌤 생각에 가우스 기호는 요새 좀
내신도 그렇고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잘 출제가 안 되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예진, 유진이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가우스 기호는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고. 자, 그럼 우리 뒤에 나머지 부분은 쌤이 우리 설날 세고, 설 세고 금요일에 와서 진도를 나갈 거고, 남은 50분 동안은 그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까 싶은데, 잠깐만.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 자, 얘들아, 우리 잠깐만 RPM에 혹시 안 한 얘기가 있는지. 절대값 기호 얘들아, 우리 그 얘기는 얼추는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쌤이 그럼 오늘은 남는 시간 동안은 그 연습 문제를 풀어줄게. 알겠지? 네. 10단원 연습 문제부터 한번 봐야겠다. 10단원 연습 문제 총괄한 이유는요. 얘들아, 일단은 쌤이 우리 196쪽으로 가볼까? 그래서 거기 합성함수랑 역함수 연습 문제에서 또 몇 개를 좀 풀어줄게. 몇 개를 풀어줄게요. 그러면은 자, 우리 10-2번 10-2번부터 한번 볼까? 10-1은 뭐 넣고 싶고. 자, 실수 전체 집합 안에서 R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문제에서 fx는 2x-1이라고 줬고요. 원하는 거는 f 합성 fx가 x제곱보다 큰 x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는 3번 합성하라는 건데 이거 4번, 5번도 될 수 있거든? 그럼 이런 거는 3번이라서 좀 느낌이 약하긴 한데 만약에 4번, 5번, 뭐 10번 이렇게 합성한 거 가지고 부등식 풀려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뭔가 예진, 유지 보고 규칙을 찾으라는 느낌이 커. 한 번, 2번 합성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일단 두 개를 합성을 해보자. 2개를 합성을 하면 fx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 fx를 이제 여기 x 자리에 fx 집어넣으면 2fx-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요거는 2x-1을 또 대입을 하면 4x-2-1이니까 여기 4x- 얼마가 될 거다? 3이 될 거고. 이제 우리가 3개를 합성을 해보면은 자, 근데 우리 이제 2개짜리 합성한 걸 알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2개를 먼저 묶어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응? 그러면 얘는 2개 합성한 거에다가 fx를 집어넣는 느낌이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4fx 마이너스 3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2x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아이고. 자, 8x 마이너스 얼마가 돼? 7이 되는 거야. 8x 마이너스 7이. 그러면 얘들아, 규칙을 알겠어? 2x 빼기 1, 4x 빼기 3, 8x 빼기 17이야. 그럼 한 번 더 합성하면. 뭐라? 9x야? 자, 2, 4, 8. 그치? 16x 빼기? 그치? 15. 아, 여기 이제 하나씩 작다는 걸 알수있지. 그치? 그런 규칙들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 걸 잘해야 이제 수열을 좀 잘하는 거고. 그럼 우리 이제 8x 빼기 7인 걸 구했으니까 요게 x제곱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항에서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끝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렇게 될 것이고 이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네요. 그래서 x는 1이랑 7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얘가 규칙이 있다. 이런 거는 합성하다 보면 규칙이 생기는구나. 그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10-3번은 오랜만에 다항식 fx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래.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어떻게 푸는 거였어? 뭐 해야 됐어? 그러니까 막 뭘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어쩌고 이러면은 예지 유지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게? 기여도지. 그럼 요렇게 해서 먼저 해줬네. 맞아. 검산식 쓰셔야 돼요. 알겠어, 얘들아? 특히 얘가 지금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응. 그리고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 이상으로 나누면 무조건 검산식 써주는 게 맞아. 알겠지? 나눴다 하고 나머지가 어쩌고 이러면은 그럼 내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는데 그러면 몫을 하나 몰라? 몫은? 모르네.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돼? qx 그냥 이렇게 두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x제곱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 합성 f의 0 이 값을 구하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f 0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얘들아 당연히 누구 먼저 구하셔야겠어? f 0 먼저 구해야겠어. 그지? 근데 여기 당연히 그러면 나 아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0 뭐 대입해볼래? 0 대입해보겠지. 그럼 우리 F0은 근데 마침 X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호로록 다 사라질 거고 그럼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F0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또 F1 값 구하래.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식에다 뭐 대입하면 돼? 위에 식에다 1 대입하면은 참 이건 사라지니까 몫을 몰라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우리 F1은 도로록 사라지고 2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F2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F2 구하면 되는데 x 빼기 2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어차피 사라질 거라는 거지. QX는 어차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F2는 대입하면은 4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이 얼마나 돼?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합성함수는 약간 좀 페이크고 예진 유지 보고 나머지 정리 좀 기억하냐? 그 공수일 좀 단원 좀 기억하고 있어. 근데 너네가 좀 착각하는 게 2학기 때는 1학기 때 내용을 얼마든지 짬뽕할 수 있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뭔가 약간 중학교 때랑 또 느낌이 다른 거라면 뭐랄까 중학교 때는 어때 얘들아? 너네 수학 시험 보면 그냥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면 2학년 2학기 내용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간단한 방정식 풀거나 이런 게 나오지만 근데 간혹 너네가 이제 착각하는 게 사회나 과학 과목을 착각하는 게 수학이 시험 범위가 분명히 함수인데 왜
나머지 정리가 나와요? 이러는데 아니야. 수학은 그런 게 아니고 앞에서 배웠으면은 그것도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꾸준히 항상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4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거를 만족시킬 때 f 합성 f 10값을 구하는 거 있거든. 즉 f 10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지? 자, 그러면은 보자 얘들아. 요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거든? 근데 우리 이런 부등식은 이렇게 보고 부담스러우니까 너네가 어떻게 보는 게 좋아? 요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립 부등식인 거거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너무 복잡하니까 쌤이 먼저 이렇게 일반 부등식을 보면은 f 2x-5가 2x 빼기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너네 이렇게 보면 보기 좋아? 쌤은 보기 안 좋아. 쌤은 그럼 뭐 할 거냐면 얘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여기가 치기 심플한 게 좋잖아. 그지? 그럼 얘는 ft가 그러면 2x-5가 t니까 2x가 t 플러스 5거든요? 그지? 2x 자리에 그럼 t 플러스 5를 대입하면 여기가 t 플러스 5 2 요렇게 식을 하나 구하고 그럼 2번 부등식을 봐. 무슨 이건 f2x라고 쓸게. f2x 빼기 5가 크거나 같아 2x 빼기 뭐보다? 3보다. 어? 그럼 또 2x 꼴 보기 싫어. 또 뭐로 바꿀 거야? t로 바꿀 거야. 그러면 ft-5가 크거나 같다 t 빼기 5보다 3보다. 그러면은 이항하면 ft는 t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보이? ft는 t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t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기도 하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t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t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기도 하대. 얘가 t 플러스 2라는 거지. 응, 그지? 그럼 끝났네. ft가 t 플러스 2인 걸 구했으니 그럼 f10은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12는 그럼 계산해서 얼마가 될 거다? 14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복잡한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주어가 얘잖아. 2x 빼기 3은 이잖아. 그거보다 우리 주어가 누가 되는 게 좋아? f가 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변형하는 거 잘 봐두고 근데 요새 수능에서 이런 부등식 형태로 좀 식을 많이 주거든요. 뭐 이런 거 다루는 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 자, 10-5번. 자, 이런 거는 집합 S에서 S로 대응되는 1대1 대응 함수 F인데요. 그럼 이런 거는 예지, 유지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면은 자, 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요렇게 대응 관계 그림을. 알겠지? 1, 2, 3, 4, 5 1, 2, 3, 4, 5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F 대응되는 함수인데 그 문제에서 준 대로 일단 씁시다. F1이 2래요. F1이 2고 그 다음에 F3은 4고 그럼 나머지 3개만 대응시키면 돼. 1대1 대응이니까. 근데 우리가 뭘 하냐면은 지금 3번을 이렇게 합성을 했더니 그 FF 값이 얼마 딱 1이라는 거를 안다는 거지. 그럼 요거 정보를 가지고 지금 뭐를 하라는 거야? 유지. 이제 나머지 F2랑 F4랑 F5 값을 결정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씩 해보면 되긴 하거든, 얘들아. 그럼 5가 F5니까 5가 2랑 4는 이미 짝이 있어버리잖아. 어디로 가거나 1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5로 가시겠지. 그러면은 가정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F5가 얼마라고 해보자.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F1이 될 거거든, 이거는. 근데 F1은 알아, 우리. 그럼 F 얼마가 돼? 2가 될 거예요. 그럼 F2가 그럼 1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1대1 대응인데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모순이 생기네. 탈락. 그러면은 두 번째, 얘들아, F5가 뭐라고 가정해보는 거야, 이번에는? 3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게 맞겠지. 왜냐면 5일 수도 있잖아. 5로 가면은 계속 5는 5로 가겠지. 5로 쭉쭉 갈 거니까 함수값을 뭐로 가질 수 없겠어. 1을 가질 수 없을 거든, 이 소리야. 그럼 여기서 사실 답이 나올 거고. 그러면 F3이 얼마나 된다는 소리야, 지금? 1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우리가 5는 3으로 확정이고. 5는 3으로 확정이고. 자, 이제 그러면 내가 3은 근데 얼마인 거 알아? 3거 안 해. 그지? 그럼 F4가 결국 얼마나 하는 거야? 1이라는 거지. 그럼 4를 뭐로 보내버리면? 1로 보내버리면 자동으로 2가 5로 당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나씩 가정을 해서 소거를 해야 돼. 논리적인 거를 찾을 수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소거할 수 있었지. 아까 5가 5로 계속 가버리면은 계속 5가 5로 가고 5도 5로 가고 5가 5로 갈 테니까 절대로 뭐로 갈 수 없어. 1로 갈 수 없는 구조가 될 테니 얘는 제끼는 게 맞는데 1이랑 3 중에는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해보면서 모순이네?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 요런 타입의 문제가 얘들아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자, 10-6번. 10-6번. 자, 한 변의 길이, 여기 10-6번. 다항식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거를 만족을 하고 g형은 1일 때 gx 값을 구하라. 자, 이것도 얘들아 알면 빨리 풀 것이고 모르면 괜히 표준어 됐잖아. 개고생을 할 텐데. 자, 얘들아 요런 표현이 니네 이제 그 과제 하면서 RPM에도 나왔을 표현인데 요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합성했더니 X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일까? G랑 G랑 합성했더니 X 나왔어요.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항등함수? GX가 항등함수? 뭐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러기엔 G0은 1이래. 그럼 항등함수 아니야. 그래요. 요런 표현이 같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합성했더니 X 나오잖아. 이게 누구랑 합성하면 돼? F가 주로 누구랑 합성하면 X가 그대로 나와? 나의 역함수. 나의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은 X가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 그게 역함수 성질이었잖아. 근데 얘는 나랑 합성했더니 X 나왔다는 소리는 이 말이야. 내 역함수가 내 자신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역함수 역할을 한다. 근데 얘들아,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역함수 역할을 하려면요, 성질이 뭐냐면은 gx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아예 나 자체가 y는 x 대칭인 거야. 자, 이렇게 y는 x가 있으면은 애초에 내가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생긴 거야. y는 x 대칭. 그러면 y는 x 대칭을 시켜도 어때?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나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해서?
그래서 우리 요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요게 다 같은 말인 걸 알아두셔야 돼. 얘들아, 요걸 필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문제 풀 때 많이 쓸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 됐어? 그럼 얘들아, 근데 gx가 문제에서 다함수라고 했거든? 다항식이라고 했거든? 생각해봐, 얘들아. 다함수 그래프 중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 있는 애는 누구 있을까? 누가 가능할까? 2차함수 가능해? 2차함수 불가능해. 뭐 사실 근데 2차함수 불가능한 거 3차, 4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몇 차함수밖에 안 남아요? 맞아. 얘는 무조건 1차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렇게 대칭으로 생겼어. 그러면은 저거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역함수다 이 뜻이거든요. 기울기 1인 애랑 수직하네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g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gx의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거 기억해둬, 얘들아. 자, 10-7번. 얘는 이제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점 P는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D까지 화살표 방향으로 변을 따라 움직인데 그랬을 때 A에서 출발해서 0의 거리를 x라 하고 그랬을 때 PDA의 넓이를 fx라고 했을 때 다음에 값을 다 구하라고 하네.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요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한변의 길이는 몽땅 1이고요. P는 어디서 출발할 거냐면 A에서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돌 거야. 그지?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 거고. 자, 그러면 너네 봐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래서 PDA의 넓이거든? 그럼 P가 여기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여기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여기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럼 그럴 때마다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 달라. 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 P가 여기 AB 위에 있을 때 P가 BC 위에 있을 때 P가 CD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얘는 지금 1번일 때는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지금 X만큼 간 거잖아. 아직.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다는 소리거든? 삼각형이. 그럼 얘는 구하기 쉽지. 넓이가 이걸 fx라고 부르지. fx가 넓이가 2분의 1x가 되겠죠. 그지? 근데 이거는 요 그림 언제까지 유지가 돼? b일 때까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간거리가 0에서 어디일 때까지? 1일 때까지. 그래서 요 식은 0에서 x가 1일 때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2번. 여기 BC 위에 갔어, BC 위에. 그럼 이제 삼각형이 요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럼 얘들아, 얘는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넓이가 어때? 항상 똑같아. 어떻게 움직여도 왜 이거 두 개 평행하니까. 그지? 그래서, 저 위에 있을 때는 항상 넓이가 얼마일 거냐면 2분의 1일 거고요. 그럼 이거는 간거리가 한 칸 가고 두 칸. 그지? 그래서 1이랑 뭐 사이일 때? 2 사이일 때. x가 1에서 2 사이일 때 요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마지막 3번은 자 여기 갔어. 그럼 이제 그래프가 삼각형이
요렇게 생기긴 했을 거거든 얘들아. 그럼 밑변이 1이거든. 근데 잘 봐. 얘는 이제 간거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해서 지금 쌤이 방금 B금 치는 부분이 얼마인 거야. 그게 내가 간거리라는 거지. 그리고 요 부분이 합해서 X인 거거든. 그럼 우리 이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요렇게 꺾인 길이가 다 X야 합해서. 그럼 요만큼은 내가 뭐라고 표시하면 되겠어? X 빼기. 그치? X 빼기 요 길이가 1이니까 2라고 표시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 합해서 얼마 되면 돼? 1 되면 되니까 그치 이거는 3 마이너스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X라고 하면 합이 1이 되겠네. 그래서 요때는 fx식이 2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때는 x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요렇게 조건별로 함수식이 달라지는 거지. 응? 그럼 이제 요거 보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값을 뭐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4분의 1이니까 여기라서 여기 대입할 거고 그 다음 거는 4분의 5니까 여기 대입할 거고 그 다음 거는 4분의 9니까 여기 대입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 니네 근데 요렇게 쓰는 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니네 2학년 1학기 1차 함수 심화 문제 같은 거 풀면은 요렇게 식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아예 뭐 낯설지는 않을 거고 합성함수 값 구하는 게 공수 내용인 거지. 자 그러면은 10-8번은 얘들아 그건 뭐 그냥 풀 수 있으니까 그림 보고 풀면 되니까 넘어갈게. 넘어가고 아니다. 10-9번은 쌤이 그때 풀었고 그지? 10-9번은 풀었고 10-10번도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고 11번도 그래 어려운 거 12번은 쌤이 풀어보라고 했었고 10-13번 10-13번을 쌤이 한번 풀어보고 10-13번 13번 함수 x, 집합x에 대해서 x는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f2 더하기 3f4는 18 f 인버스 2 빼기 f 인버스 4는 4 그랬을 때 F3 더하기 F 인버스 3 값을 구하래. 이게 얘들아 아까 그 함수값 찾는 거랑 같은 문제야. 이게 뭐 몇 번이랑 같은 결이냐면 아까 쌤이 10-5번 풀었잖아. 요거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고 했던 문제랑 비슷한 결이야. 알겠지? 그럼 이것도 역함수 있으니까 당연히 몇 대 몇 대?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해놓고 그 다음에 x 1, 2, 3, 4, 5 x 1, 2, 3, 4, 5 자 이렇게 또 해놓고 하나씩 짝지어주면 돼 얘들아. 자 요것도 우리 하나씩 찾아봅시다. 그러면 지금 예진이 유진한테 조건이 2개 있거든 얘들아. 봐봐 머리를 짱구를 많이 굴려야 되는 문제야. 자 우리 요거 볼래? 밑에 거 먼저 볼래? 위에 거 먼저 볼래? 쌤 밑에 거 먼저 볼래? 왜냐면은 지금 함수값 차가 얼만데 얘들아? 4지? 근데 니네 차가 4나 할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어? 1이랑 5밖에 없어. 그럼 얘는 올 거고 얘는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더 정보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우리 F 인버스 2가 오니까 F5가 얼마인 거야? 그치,
2고 F 인버스 4가 1이니까 F1이 얼마인 거예요? 반 거지. 그치? 그러면은 5랑 2랑 매칭 해놓고 1이랑 4랑 매칭을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중간에 3개가 남거든? 그거를 이제 재갖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네. 그럼 이제 남는 게 또 누구 남아있어? 1, 3, 5 남아있거든?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F2 더하기 3F4가 18이 되는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절대 뭐일 수는 없겠어요? 1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도 안 돼? 3도 안 되겠죠? 뭐밖에 안 돼? F4는 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3, 5 얼마나 될 거야? 15가 될 테니 더해서 18이 되려면 이거는 3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는 3으로 갈 거고 4는 5로 갈 거야. 그럼 자동으로 3은 어디로 당첨? 1로 당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을 해석을 해서 알맞은 거를 짝 지어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 문제에서 F3 더하기 F 인버스 3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3은 그럼 1이고요. F 인버스 3은 이렇게 거꾸로 가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지? 그럼 3은 거꾸로 갔을 때 어디로 가? 2로 가네. 그래서 2로 가니까 1 더하기라서 답은 얼마 나온다? 3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3투성이네, 3투성이. 이렇게 되고, 자, 우리 10-4번에 우리 이런 거 해석하는 거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또 모의고사 해석. 옛날에는 꽤나 좋아하던 유형의 문제인데, 요새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좀 아예 쉽게 내. 옛날에는 이제 예지 킬러라는 말을 들어봤지. 그지? 그 옛날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어렵게 됐거든. 킬러 문제로. 근데 이상하게 전달률이 높아. 킬러인데 이상하게 전달률이 높아. 왠지 알아? 답이 맨날 5번이야. 5번 기억, 니은, 디귿. 그러니까 평가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계속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답을 5번으로 줬어. 그래서 5번 그게 몇 년 연속 계속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상하게 정답률이 높아. 근데 그냥 5번이겠지. 몰라도 5번이겠지. 이렇게 찍고 그냥 넘어가는데 답이 맞는 거지. 그래서 요새 그냥 평가는 장난이 많이 쳐. 한 3년 전에 수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답이 1번인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 그래서 선생님 가르친 학생이 수능 봤는데 기억 같았대. 근데 기억이 답인 적이 없잖아. 그래도 뭐 기억 니은이라든가 간간히 기억 디귿 정도 나오지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지 기억은 답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 근데 이거 했더니 답이 기억이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뭔가 니은 디귿에서 놓친 게 있다. 니은 디귿에서 놓친 게 있으니 그러면 기억 디귿으로 할까? 해서 틀렸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너가 그렇게 풀었으면은 믿고 가야지 이랬더니 근데 선생님 답이 1번인 일 없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새 평가원이 이런 걸로 좀 장난을 많이 쳐. 이런 걸로 장난을 많이 치니까 좀 잘 봐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도가 한번 했었냐면 찍는 게 꼴보기 싫었나 봐. 기억 디귿 문제를 주관식으로 했어. 주관식. 근데 주관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맞으면 1 플러스 1 니은이 맞으면 플러스 10 디귿이 맞으면 얼마? 100 해가지고 이제 틀리면 빵이고 그래서 맞는 보기 그거를 합산을 해서 이제 마킹을 하라고 주관식으로 낸 적이 있거든? 근데 이것도 확률만 좀 좁아졌을 뿐 어쨌든 찍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하루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아예 안 내다가 올 수능에는 또 한 문제 내긴 했거든. 근데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요런 어쨌든 함수를 해석하고 요런 기억, 니은 함수 해석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묻는 문제를 원래는 평가원에서 굉장히 좋아한다. 그 얘기를 쌤이 해주는 거야. 자, 10-14번
두 함수 y는 fx랑 y는 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은데 이것은 그림 조금 공들여 그려야겠네. 자, 요렇게 해놓고, 자, A는 0과 1 사이에 있는 놈이고, B는 1과 2 사이에 있는 놈이네. 그랬을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B요, FA. F는 쓰요, FA. 이렇게. 어? 자, 그럼 얘들아. 부등식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선생님 뭐라 했어? 어제 합성함수 꼴의 최대, 최소, 방, 부등식은 뭐 해도 된다 했어? 응, 치환해도 돼 얘들아. 이걸 지금 합성함수 구조로 보면 복잡하니까 그냥 치환해버려. 얘를 제가 알파라고 줄게. 됐어? 그럼 알파가 F알파보다 큰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어? 자, 아니면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우리 자, FA가 뭐랑 A가 0이랑 뭐 사이니까 1 사이거든요? 그럼 0이랑 1 사이 보면 얘네 두 개가 1,1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럼 1이 경계야? 그럼 1 기준으로는 1보다 왼쪽은 누가 더 커? fx가 x보다 더 큰 거고요. 왼쪽에는 fx가 x보다 작은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 요게 만족한다는 건 알파가 뭐보다 크다는 소리야. 아, 아니지. 알파가 1보다 그네 1보다 뭐 하다는 소리야. 작다는 소리인 거 알겠어? 얘들아? 왜 요걸 만족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했더니 F알파가 알파보다 크다니까 알파가 1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거든? 어? 근데 알파는 FA란 말이야. FA가 그럼 1보다 작다랑 같은 말이네. 근데 A는 여기 있단 말이지. 0과 1 사이에. 그 이건 함수값이 무조건 뭐보다 커? 얘들아. 1보다 크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은 얘는 이럴 수가 없다 이 소리야. 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소리고. 니은. 니은은 사실 똑같은 걸 묻는 거지. FB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똑같이 해석해주면 되죠. 그럼 우리 FB를 제가 베타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F베타가 베타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또 요걸 만족시킨다는 소리거든. 어? 그러면 베타는 우리가 뭐보다는 1보다는 뭐 하다는 소리야? 작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즉 FB가 1보다 작냐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근데 B는 1이랑 2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있거든요? 그럼 얘는 함수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잘 있어? 0이랑 1 사이에 잘 있단 말이야. 요렇게. 그지? 그러면은 당연히 FB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함수 해석하는 거.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디귿. 자, F 인버스 A. 작다. F 인버스 B. 자, A일 때 역함수 값이 B일 때 역함수 값보다 작냐라고 물었거든? 자, 그럼 얘들아, 선생님 인버스 나오면 또 뭐 하랬어? 이것도 역함수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역함수를 봐도 되지만, 아, 얘는 그래프도 생각 역함수를 그릴까? 얘들아? 잘 봐. 선생님 역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자, 그럼 1,1 지나는 거 똑같고 얘가 2,0을 지나니까 얘가 똑같이 0,2 지날 거고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또 이렇게 대칭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겼을 거예요. 그럼 요 파란색 그래프가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A가 여기 있어. 그럼 B가 여기 있어. 그럼 당연히 FA가 FB보다 뭐하다는 거 알 수 있어. 더 크다는 거 눈에 보이죠?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어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맞는 건 뭐가 된다? 이은만 같습니다. 이은만 맞는 거. 그 다음에 10-15번은 어제 쌤이 RPM에서 풀이해준 문제랑 아예 똑같아. 아예 똑같으니까 예진이랑 유진이가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한번 풀어볼까? 우리 어제 풀어봤으니까 10-15번을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어제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